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2일 새벽 3시 31분입니다. 1시간쯤 전에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의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어제 오후 1시 23분 현지 시간입니다. 유엔 총회장에 붙어 있는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은 30분간 약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또 최근 북한의 핵무력 사용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하여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 정상은 서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현안은 징용공 배상 판결에 따른 수습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하기로 했다. 그 다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아주 좀 진통 끝에 전격적으로 성사가 되었습니다. 회담 소식도 회담이 시작된 지 2분이 지난 오후 1시 25분 대통령실의 공지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이 유력시된 이날 그 시간 직전까지도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순방 사전 브리핑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 측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회담 개최 성사가 불투명해졌었습니다. 두 정상이 우여곡절 끝에 뉴욕에서 마주 앉으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은 뗐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일단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큰 틀에서 머리를 맞대자는 데는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두고는 견해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원칙적으로 외무장관의 협의를 가속화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하는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서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안을 해결하여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도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안보 문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일단 첫 만남에서는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만나야 되니까. 2년 10개월 동안 참 양국 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이 문제의 시작은 한국의 대법원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이미 끝난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이미 끝나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미 배상을 한 것인데, 그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선고를 한다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 관련 일본 회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니까 일본에서는 이거는 우선 양국 간 합의 사안을 그것도 오래된 합의 사안을 어기는 것이고 국제법에도 위반된다. 딱 두 가지를 걸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니까 사실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달리 호소할 방법도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법 자제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사법 자제의 원칙은 외교 문제에 관한 한 사법부의 판단은 외교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건데, 외교부의 의견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니까, 다른 판결을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가면은 우리 편 들 사람은 어느 나라도 없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질질 끌려오면서 한국 정부만 약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다만 문재인 정권이 끝나니까 이제 요 정도의 돌파구를 열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해도 됩니다. 물론 미국이 뒤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강력하게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없으면은 이게 삼각동맹이 작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절실하게 느꼈던 덕분이죠. 사실은 일본이란 존재는 북한이 다시 우리를 위협할 때 한국군의 유엔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합니다. 유엔군 전방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는 약 5만 7천 명의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인데 이 부대는 주로 주 임무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국을 돕기 위해서 파견된 목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더 아쉬워하는 입장이란 것, 이걸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고 붙잡고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100명 중에 1명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한일 간의 관계가 격화되었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외교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바쁜 중에 참 윤석열 대통령 바빴습니다. 비행기 14시간 타고 런던에 가서 조문하고 장례식 참석하고, 그리고 참전용사들과 모임을 갖고 뉴욕으로 날아가서 총회 연설을 하고, 유엔 총회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오랜만에 유엔에 감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유엔에 침 뱉는 연설을 했던 것 아닙니까? 2017년에 북한군의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내전 또는 국제전이라고 함으로써 유엔군이 도와준 것을 괜히 우리끼리 해결할 걸 유엔이 들어와 가지고 국제전쟁으로 확대시켰다는 류의 좌파적 인식을 틀어놓았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어제 유엔에 감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정말 눈물겨운 연설이었습니다. 그런 걸 눈여겨보는 저로서는 오늘 한일 정상회담까지 성사되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귀국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박수 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